네, 지난 시간 강의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은 뭐, 요 논문, HAI, Survey라는 논문으로 이제 한번 주제를 이야기하기로 했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는 간단한 엣지 컴퓨팅, 그리고 AI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 배경이 어떻게 됐고, 그 배경에는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런 데피니션이 있었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그 서비스의 이제 한계점,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도 좋은 기술이고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뭐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굴지의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AWS,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상당한 투자와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긴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도 분명히 단점은 존재하고, 그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에볼루션을 통해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등장했고, 어떻게 등장했으며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그 기술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이 저자들은 방금 섹션 2에 조금 느리네요. 그림과 같이 포그 디바이스나 클라우드렛,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MEC 정도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 요거를 엣지 AI 혹은 엣지 컴퓨팅 기술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AI는 뭐 IoT와도 좀 뗄 수 없는 그런 기술이고, 사실상 이런 뭐 스마트 시티라던가 뭐 자동차 이야기도 했었고,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산업, 인더스트리, 뭐 생산 혹은 플랜트 전반적으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활용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는 어, 뭐 사례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클라우드렛이라던가 뭐 포 컴퓨팅, 그리고 MEC, 뭐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좀 PDF가 좀 느리네요. 용량이 커서. 그리고 ETSI에서의 어떤 Proof of Concept이라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목적성을 가진 시나리오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원격지의 사이트에 설치해서 여러 분야에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섹션 3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 3는 이제 구체적으로 엣지 컴퓨팅 기술이 어느 정도 뭐 성능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로 할 텐데,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옵니다. 클라우드렛이라던가 MEC라던가 그런 것들이 차례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고 한번 가보죠. 이 표가 먼저네요. 이 표가. 그래서 요 표는 엣지 컴퓨팅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을 우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지금 이제 섹션 3에서 할 거는
섹션 3에서 할 거는 엣지 AI 관련된 부분을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볼 거고요. 근데 이전에 앞서서 이것을 어, 클라우드와 비교하는 겁니다. 엣지 컴퓨팅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비교하는 겁니다. 결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를 한번 보죠. 표를 한번 보면 클라우드가 있고 이제 클라우드 렛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클라우드가 있고 클라우드 렛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라우드 렛 클라우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어,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쪽이 레이턴시가 높죠. 클라우드 렛이 좀 레이턴시가 낮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렛 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 정확히 뭐 이것들이 요 서베이 페이퍼다 보니까 어떤 조건에서 뭐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은 이런 사이테이션 돼 있는 이런 논문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설명이 돼 있을 텐데 결과만 여기서 서머리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 주율로 표현되어 있는데 에너지 소비량도 뭐 한 20배 차이가 나고요. time to completio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완료 시간이죠. 서비스에. 그게 그런 게 될 텐데 그것도 한 10배 정도가 차이 난다. 그리고 throughput이라는 것도 데이터 처리량 측면에서 뭐 전송일지 어떤 건지 뭐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10배 정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민 RTT라던가 여기 에너지가 또 나오네요. 이런 다른 페이퍼에서 조사한 것 같네요. 요 페이퍼에서 조사한 거 하나, 요 페이퍼에서 조사한 거 하나, 그리고 요 페이퍼에서 조사한 거 하나, 그리고 요 페이퍼 13년도, 16년도에 조사가 된 것들. 그래서 13년도에 조사가 된 거는 어떻게 보시면 요 클라우드렛이 나머지 클라우드보다 좋다. 16년도에도 윈 RTT가 더 좋다. 에너지 사용량도 좋다. 그래서 적게는 뭐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가 차이 나고요. 에너지가 많게는 20배라고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클라우드렛이 두 배 이상 어떤 지표를 봐도 두 배 이상은 되는 걸로 보이고 에너지 측면에서 어, 민 RTT 측면에서 혹은 레이턴시 그런 측면에서도 보시면 3배, 이쪽도 뭐 4배. 적어도 레이턴시 측면에서도 3, 4배는, 3, 4배는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엣지 컴퓨팅을 뭐 클라우드 렛으로 이제 대표해가지고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물론 이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클라우드렛 혹은 엣지 컴퓨팅에 유리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되긴 하겠지만 물론 방식 자체가 사실상 좀 클라우드가 불리한 싸움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런 필요성이 당연히 있음으로 인해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랩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그래서 클라우드 랩스를 한번 보면 사실상 이제 요 설명했던 게 다 클라우드 랩 내용이네요. 앞에서 설명했던 게 클라우드 랩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엣지에서 사용돼야 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엣지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엣지에서 하는 게 뭐 네트워크 측면에서든 에너지 측면에서든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서도 한번 보시면 뭐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것도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장점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뭐 QoE라던가 QoE라고 하는 거는 Quality of Experience라고 해서 시스템 뭐 전체 어떤 유저가 느끼는 성능, 정확한 매트릭은 아니지만 뭐 매트릭화해서 유저가 퀄리티를 좋게 느꼈는지 나쁘게 느꼈는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노키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시를 들어가지고 경기장이나 뭐 도심이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사용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섹션 4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섹션 4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는 스탠다라이제이션입니다. 표준화죠, 표준화. 그러니까 HAI라는 기술이 컨셉이라는 게 나오고 뭐 화이트 페이퍼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개념적인 게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스탠다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거죠. 표준화가 필요하고 기술의 어떤 규격에 맞춰서 발전이 돼야 되는 거고 성능이 이제 폴리싱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엣지 컴퓨팅 뭐 어떤 와이파이 혹은 셀 그리고 AI 랜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거 다 배웠죠.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요? 유저 레벨에서 좀 가까이 있는 것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공유기에 바로 1대1 그 유저가 직접 연결해서 쓰는 거고 셀룰러망의 이 셀도 내 모바일 기기가 직접 붙어 있는 셀룰러망인 거죠. 속해 있는 셀인 거죠. 셀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 셀룰러 망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셀룰러 망이 있을 텐데 어떤 유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요 속해 있는 셀망을 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요 망 안에 있는 뭐 그런 방식. 그래서 이런 엣지에 대해서 디스트리뷰티드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뭐 엣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런 경우나 뭐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어떤 지원에 대해서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이런 환경에서 제공돼야 되는 게 어떤 API라는 거죠. 어떤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가 제공돼야 되고 오픈 엣지에 대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유저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을 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유저는 서비스 이용 그리고 서비스 제공 그리고 궁극적으로 클라우드와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것들에 이제 API가 붙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엣지 커뮤니티 개발에 있어서 이런 거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해 나가자, 살을 붙여 나가자라는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클라우드 레이스를 한번 보시면 어, 어플리케이션 중에 뭐 시간에 민감한 뭐 것들을 뭐 업로드 하거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통해서 클라우드 레드로의 전달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엣지 플랫폼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 API 돼 있죠. 전반적인 개방형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4-2 모바일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유러피언 텔레커뮤니케이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ETSI 인스티튜트인데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스탠다라이제이션 관련해서 어떤 걸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있냐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표준화된 그런 개방형 목표를 만들고자 하고 그리고 뭐 여기 3GPP도 나오네요. 우리가 본 수업에서 몇 번 언급해서 배웠죠. 3GPP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뭐 포그 컴퓨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여기 대학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해서 어떤 컨소시엄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워터, 뭐 에너지, 뭐 에그리컬처 같은 것들 그런 테스트 베드가 있고 이외에도 뭐 다양한 분야의 가치 창출의 그 목적을 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도 이제 그다음 나오는데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도 뭐 어떻게 보시면 전력이라던가 네트워킹 그리고 뭐 관리 모니터링 같은 부분에 있어서 뭐 표준화를 하는 거죠. 어떤 표준화냐 하면 뭐 도구나 툴 혹은 인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툴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갖다 쓰는 거잖아요. API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걸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제공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판을 깔아서 이제 엣지 AI라는 것이 발전할 수 있고 연구될 수 있고 산업에 쓰일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엣지 AI라는 단어 나오는데 어, HAI라는 것 자체에서도 AI와 컴퓨팅에서의 어떻게 보면 커팅 엣지,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디에 활용할지, 그리고 유관 기관이나 기술들에 대한 그런 문제, 기회, 그리고 상당히 많은 뭐 이슈나 잠재력을 위해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스탠다라이제이션 측면이죠. 정하고 룰을 정하고 어떻게 쓸지 정하고 어떤 걸 제공해 줄지 정하고 우리가 뭐 5G, 6G 같은 혹은 뭐 드론, 뭐 IoT 이런 것들도 전부 어떤 표준화의 노력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표준화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어떤 임플멘테이션이라던가 연구라던가 성능 향상이 다 일어나는 거고 그거 이제 거기에 살을 붙여가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섹션 5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섹션 5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논문 엣지 컴퓨팅 그 유사하게 이제 변형된 그 부류들 클라우드렛, 뭐 포 컴퓨팅, MEC,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엣지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포함 분류해가지고 상세히 비교를 하는 건데요. 어,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어, 어플리케이션, 뭐, 그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하고 어떤 펑셔널리티 측면에서 또 한번 비교를 하고 기능이죠. 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기능을 할 거냐. 그리고 또 뒤에 나가면 뭐 좀 더 있을 텐데 뭐 이런 큼직큼직한 어떻게 보면 관점이죠. 앱의 관점, 뭐 펑셔널리티의 관점 이런 관점을 나누어서 다시 요것들을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요 엣지 컴퓨팅과 엣지 AI 관련된 기술들을 재분류하고 있고요. 우선 간단하게 오버뷰를 가지고 상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여기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pplication driven view고요. functionality driven view고요. 마지막은 technology driven view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cloud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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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g computing, fog computing, fog computing, M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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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HAI, HAI, HAI 이렇게 분류를 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면 뭐 리얼타임 인터랙션이 어떤가, 5G 그리고 뭐 스마트 시티 적용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 서비스 타입 어떤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서비스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펑셔널리티 측면입니다. 로케이션 어웨어니스 한 어떤 펑셔널리티를 제공하는가. 클라우드렛은 제한적이다. 뭐 언리미티드하다, 언리미티드하다, 리미티드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number of user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유저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컨텐츠 컨춤션 같은 경우에는 뭐 로케 픽스드 로케일인지 뭐 anywhere 뭐 픽스드 but mobile 뭐 anywher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펑셔널리티 측면 뭐 모바일한가 유저를 많이 붙일 수 있는가 로케이션 어웨어니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어떤 서비스라기보다는 어떤 옵션들이 제공이 가능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뭐 어떤 커넥티비티를 사용하는가 우리가 보셨듯이 뭐 와이어리스 랜이라던가 와이어드라던가 와이어드 뭐 셀룰러 망도 포함될 수 있고 사실상 뭐 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 와이어리스 랜과 와이어드는 다 포함이 돼 있고 셀룰러가 이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넘버 오브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가 클라우드렛이라는 개념에서는 하나만 두고 여러 개 두고 뭐 여러 개 두고 여러 개 두고 여러 개 두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분산형으로 존재할 수 있고 로컬 모바일 있을 수 있고 뭐 분산형 그리고 로컬 모바일 디바이스 뭐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이 잘 안 넘어가는데 어, 일단 텍소노미 오브 엣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뭐 스마트 파킹이라던가 주차, 에너지카, 뭐 드론, 헬스, AR 이거는 저기 저번에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 그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분류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간단히 어플리케이션만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먼저 스마트 파킹입니다. 스마트 파킹. 스마트 파킹이라는 거는 뭐 자율 주차 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주차 공간 제공, 주차 정보 제공 같은 겁니다. 어떤 도심 맵에서 어, 어떤 리전, 어떤 로케이션에 대해서 주차 공간이 어떻게 있는지, 내 차가 이렇게 가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뭐 이 외에도 뭐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엣지 컴퓨팅에 포함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차라는 것도 이제 제가 차를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로터도 달려서 창문을 올고 내릴 수도 있고요. 뭐 공조 시스템도 있을 거고, 뭐 당연히 전기차라고 하면 배터리 매니지먼트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아주 많은 센서나 것들이 있겠죠. 이것들도 사실 뭐 예전에는 뭐 캔 통신 뭐 이런 것도 썼었는데 요즘은 뭐 조금 다르겠죠. 뭐 케이블도 쓰고 뭐 그런 다양한 기술을 쓸 텐데 아무튼 그런 네트
그 자동차 한 대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가 외부망이랑 어떻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부망과 외부망을 이어준다는 거는 어떤 이제 게이트웨이가 존재한다는 거고 게이트웨이 PC가 혹은 뭐 어떤 디바이스가 이제 탑재될 거죠. 그 탑재되면 요 게이트웨이 하나하나 또 다른 자동차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게이트웨이가 있겠죠. 이런 게이트웨이 하나하나를 이제 노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엣지 노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들은 예를 보면 전기차 같은 것들이 주행 중에 충전이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엣지 컴퓨팅은 뭐 요 자동차에도 한 대 한 대 적용된다고 하면 드론에도 한 대 한 대 적용할 수 있는데 뭐 산업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플랜트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작게 있으면 사람이 여기를 막 벽 타고 올라가서 다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을 날려서 이거를 여기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검을 다 뷰로 찍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작업자가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엣지 컴퓨팅 역할을 하는 이런 드론들이 일을 처리하거나 혹은 이제 클라우드로 클라우드 서버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제 처리하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적용 가능하고 뭐 예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스마트워치 같은 것에서도 설명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하고 나아가서 뭐 스코리 혹은 뭐 포그 컴퓨팅 같은 것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같은 거에서 어, 어떤 포그 컴퓨팅처럼 적용해서 질환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 포그 디바이스가 있고 스마트 뭐 워치 센서 달린 스마트 워치가 있다고 하면 또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클라우드고 여기는 포그고 여기는 엣지라고 합시다. 엣지라고 하면 요 세 단계에서 요 포그까지는 어떻게 보면 엣지 컴퓨팅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유저와 가깝잖아요. 어느 정도 로컬망에 있는 포그라고 보고 포그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엣지로 질환들에 대한 뭐 솔루션을 제공한다던가 그래서 그 엔드 유저가 사실 이런 뭐 심박수부터 해서 어떤 건강상의 정보들, 개인 정보들 이런 것들은 되게 민감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클라우드까지 보내서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가 해킹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실상 그러면 그거를 리스크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망 안에 있는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뭐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불필요하게 클라우드까지 전달되는 게 원천적으로 않으면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노출되는 표면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그멘티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AR이라고 하는 것도 뭐 QoE라는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요걸 고려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뭐 실시간성이라고 하는 게뭐 20ms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시간 응답성을 좋게 가져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요거 대체해서 AR 어떤 장비나 디바이스라고 하면 클라우드까지 갔다 오면 이 레이턴시가 기니까 이걸 줄이자라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뭐 헬스케어, 뭐 엣지 AI, 뭐 비즈니스, 뭐 환자 모니터링, 뭐 등등등 뭐 뒤에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도 어, 효과적으로 다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 요것들 지나서 좀 자꾸 넘어가네요. Functionality Driven View부터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